자, 다들 잘들 지내고 있지? 오늘은 저번 시간 호흡 수업에 이어서 배설 수업 할 거니까 교재 준비하고 형광펜, 파란펜, 빨간펜 준비해서 수업 듣도록 하자. 자, 배설. 착각하면 안 되는 것부터 이야기할게. 이 배설하면 먼저 생각나는 거 있지? 그거 아니다. 그지? 그거 아니야. 자, 우리가 흔히 대변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대변은 배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변 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 배설은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래 그게 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자. 자, 일단 형광펜 줄 치세요. 배설이 뭐냐? 배설이란 뭐라? 세포에서 이자 조처라 영양소가 분해가 되면서 만들어진 뭐를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랍니다. 노폐물을 내보낸다. 그지? 자, 그러면 이 노폐물이 뭔지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다. 그지? 자, 그러면 노폐물이 뭔지 선생님이 여기다가 따로 설명을 합니다. 자, 이거 봐. 위에서 보니까 영양소가 분해되면서 했지. 그럼 이게 뭐였노? 호흡입니다. 호흡. 그치? 영양소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게 호흡이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 겸 해서 선생님이 호흡이 뭔지 한번 적어볼게. 호흡이란 뭐를 우리가 흡수한 영양소를 뭘 이용해서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를 한다 그랬지. 그러면 뭐가 나온다더노?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물이 생성되면서 에너지가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영양소를 산소를 이용해서 뭘 한다고 분해를 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에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호흡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생성되는 물질이 뭔지 봐봐. 이산화탄소와 물이 같이 생성이 되지, 그지? 요 놈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요 두 놈을 우리가 노폐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노폐물하고는 전혀 다르지. 음식물 찌꺼기로 된 대변이 아니란 말이야. 그지? 자, 그래서 결국 배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양소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와 물, 이와 같은 물을, 노폐물을 몸 바깥으로 내보내는 과정, 그것을 배설이라고 한다, 이 말이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대변 본다는 거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배출이라고 합니다. 보통 뭐라고 한다고? 배출. 내보낸다고 말이에요. 단순히. 자, 그럼 여기 줄 한번 쳐봐라. 소화되지 않은 물질, 음식 찌꺼기입니다. 그죠? 소화되지 않은 물질이라기보다는 소화가 되고 남은 음식, 그 찌꺼기라고 하면 찌꺼기 좀 이상한 거지. 영양소가 다 흡수되고 소화가 다 되고 난 그 남은 거 있지. 음식 찌꺼기라고 했죠. 그래, 찌꺼기. 그거를 뭐 수분을 흡수하고 대변으로 내보내는 것은 우리가 배출이라고 해야 되고, 배설은 뭐라고? 그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산화탄소와 물, 이런 놈들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뭐 배설이라고 한다.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는 게 중요하겠지.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노폐물이 나옵니다. 노폐물. 자, 우리가 영양소라고 하면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영양소가 뭐가 있었노? 생각해봐. 그렇지. 탄수화물, 그 다음에, 그렇지. 단백질, 또 지방, 요 세 가지지. 그지? 요 세 가지 영양소만, 즉 3대 영양소만 에너지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자, 그럼 이 녀석들이 영양소가 되겠는데, 봐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 공통으로 나오는 노폐물이 뭐냐면 이산화탄소와 물이야. 그지? 봐라. 탄, 단, 지. 3대 영양소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게 뭐라고? 이산화탄소와 물이야. 자, 이거는 공통이라고 딱 적어놔. 공통 노폐물입니다, 이게.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은 조금 특별한 녀석이야, 이 녀석은. 그지? 단백질에서만 나오는 노폐물이 있는데, 그 별표 두 방쳐라. 그게 바로 암모니아다, 암모니아.
탄수화물하고 지방에서는 암모니아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단백질에게서만, 단백질 이 녀석만 암모니아라고 하는 노폐물을 만듭니다. 또 나왔네. 때가 되면 나오네. 자, 암모니아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합니다. 노폐물이 뭡니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분해될 때에 나오는 노폐물 뭐? 공통 노폐물 뭐 있다고? 이산화탄소와 물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백질에서만 나온다. 단백질은 이산화탄소와 물 외에 뭐도 만든다고? 암모니아라고 하는 노폐물도 만든다. 됐죠?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으로 가서 설명합니다. 자, 조금 전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이산화탄소와 물이라고 하는 공통 노폐물을 만들고 유일하게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암모니아라고 하는 좀 특별한 노폐물을 만들어낸다 그랬지. 그 이유가 있단 말이야. 자, 아까 호흡이 뭐라 그랬노? 호흡은 이러한 영양소를 뭘 이용해서 분해하더노? 그렇지,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를 하지. 그치? 그래서 영양소를 뭘 이용해서? 산소, O2를 이용해서 분해를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위에서 이야기했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C, 탄소지, H, 수소, 또 O.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 공통적으로 다 그래. 자, 그럼 생각을 해봐봐. 그게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를 하게 되니까 요놈하고 요놈, 자, 요놈하고 요놈 봐봐. 탄소와 산소가 만나면 뭐가 생성되겠노? 그렇지,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질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이 수소 원소 때문에 뭐가 만들어질까 생각해봐. 생각나는 겁니? 그래, 물이 뭐야? H2O잖아. 그래서 물이 만들어질 수 있지, 그지? 요것 때문에 공통 노폐물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진다. 야, 여기 보세요. 자, 줄 쳐봐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도 적어 놓으세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전부 다 뭘 갖고 있다고? 공통 원소로서 탄소, 수소, 산소를 가집니다. 됐죠? 근데 탄소가 C, 수소가 H, 산소가 O죠. 그지? 요 탄소와 O2, 산소가 결합하면 뭐가 된다고?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됐지? 그다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면 뭐가 된다고? 예, 물 H2O가 생성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공통 노폐물로 물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이 단백질은 아까 암모니아를 만든다 그랬지. 요 밑에 있네. 암모니아의 분자식이 뭐야? NH3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암모니아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원소가 뭐야, 이거? 질소가 있어야 되지. 그지? 그런데 이 질소가 어디서 왔냐 하면 이 단백질은 아까 위에 3대 영양소가 공통적으로 CHO,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다 그랬지. 그 외에 단백질은 질소 원소를 갖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나머지 원소들은 요 세 가지로만 되어 있는데 단백질만 질소를 갖고 있다 이 말이야. 요놈이 산소와 만나서, 아니, 요놈이 산소 만나는 게 아니고 요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예,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다시 정리를 하자면 단백질은 다른 영양소들이 갖지 않는 특별한 원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게 질소다. 질소 때문에 노폐물로서 뭘 만들어낸다? 예, 암모니아를 만들어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지울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한번 봅시다. 조금 전에 본 내용이지만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배설이 되는지, 물은 어떻게 배설이 되는지,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어떻게 배설이 되는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배설이 되는지 봅시다. 줄치세요. 이산화탄소는 날숨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간다. 이거는 이해가 가죠? 그지? 이산화탄소가 우리가 날숨을 통해서 내보내는 거 맞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물은 줄치세요. 대부분 오줌을 통해서 배설이 됩니다. 뭘 통해서 배설이 된다고요? 대부분은 오줌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설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매우 적은 양은 날숨으로 배설이 됩니다. 날숨으로 좀 이상하지?
우리가 숨 쉴 때 물이 나옵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 유리창 같은 데 입김 호 불어보면 어떻노? 그래 김이 생기잖아.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날숨 속에 물이 뭐 형태로 그렇죠. 수증기의 형태로 배설이 되고 있는 거라서 그래. 그렇게 일부가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우리가 흘리는 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도 소량은 배출이 됩니다. 배출이라고 하면 안 되죠. 뭐라고 해야 되노? 배설이라고 해야지, 그지?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암모니아 조치고 별표 두 방. 암모니아 조치고 별표 두 방 치세요. 자, 암모니아는 첫째 이게 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이 녀석이. 뭐가 강하다고? 독성이 강하다. 그래서 우리 몸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게 되면 우리 몸이 해를 입습니다. 그 정도로 독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얘가. 자, 그래서 일단은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게 되면 이 암모니아를 간으로 보냅니다. 자, 주치세요. 간으로 보내게 되면 이 간에서 암모니아를 독성이 약한 요소라고 하는 물질로 바꿉니다. 자, 좋습니다. 암모니아는 간에서 독성이 약한 뭘로 바뀐다고요? 요소로 바뀌어요. 됐지? 자, 그럼 이 요소는 어떻게 되느냐? 오줌 속에 섞여서 오줌과 함께 배출이 되게 됩니다. 오줌에 보면 조금 좀 그런 냄새가 나죠? 그게 바로 요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래서 요소로 바뀐 다음에 어디로? 오줌으로 배설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표로 간단하게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필기하세요. 일단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서 공통으로 그죠? 생성되는 노폐물이 뭐라 그랬노? 그렇지. 이산화탄소와 물입니다. 그렇죠? 얘는 공통 노폐물이지. 그지? 요 이산화탄소는 어디로 배설이 된다고요? 그렇지. 날숨을 통해서 배설이 됩니다. 자, 물은 어떻게 되냐면 물은 거의 대부분이 오줌으로 나갑니다.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오줌을 생성하는 기관이 콩팥이에요. 그래서 물은 대부분이 어디로 가서 콩팥으로 갑니다. 이건 자세히 배웁니다. 좀 있으면. 자, 콩팥에서 물로 오줌을 통해서 배설이 됩니다. 됐지? 자, 그런데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생성된 암모니아는 이게 암모니아는 독성이 매우 강하다 그랬지. 이 암모니아는 일단 어디로? 예, 간으로 가야 돼요. 간에서 뭘로 바뀐다 그랬노? 독성이 조금 약한 요소로 바뀝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요소는 어디로? 오줌에 섞여서 우리 몸 밖으로 배설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은, 그죠? 물은 대부분이 어디로? 콩팥으로 가서 오줌으로 배설이 된다 그랬지만 일부는 어디로? 수증기 형태로 날숨으로 그죠? 배설이 되기도 한다. 이 과정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됐지? 다음으로 갑니다. 자, 배설계라고 하면 배설기관들, 배설기관이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네요. 콩팥이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콩팥 양쪽에 두 개 있죠, 그죠? 여러분들 주먹만 해요. 요것도 등 쪽에 있습니다. 등 쪽에 우리 등 쪽에 그죠? 주먹만하게 양쪽에 두 개가 있네요. 이게 콩팥이죠. 이제 콩팥은 오줌을 생성하는 기관입니다. 이런 콩팥이라든지 그 다음에 만들어진 오줌이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곳 여기가 방광이죠. 방광. 이런 방광. 자, 그 다음 오줌이 나오는 통로인 요도. 그 다음에 콩팥하고 방광 사이에 연결된 요거 있죠. 오줌이 지나는 관입니다. 이게 오줌관이죠. 이런 것들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 예, 배설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림이 중요하니까 그림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콩팥은 그죠? 우리 주먹만한 크기로 우리 등 쪽에 몇 개가 있다고요? 예, 두 개가 있어요. 콩팥은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는 신장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신장 이식 수술을 한다 할 때 뭐 그런 얘기입니다. 신장이라는 말과 콩팥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콩팥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오줌을 생성한다 그랬지. 자, 생성된 오줌이 오줌관을 통해서 어디로?
예, 방광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오줌관 잘 봐두세요. 콩팥하고 방광 사이에 있는 요 관을 말합니다. 콩팥에서 생성된 오줌이 방광으로 가는 통로예요. 자, 방광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오줌을 저장을 해두는 곳이죠. 몸 밖으로 내보내기 전에 모아두는 곳이 바로 방광입니다. 됐지? 그 다음에 요도는 오줌이 나오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이 콩팥을 확대를 시켜 놓은 그림입니다, 이게. 그지? 근데 콩팥을 이렇게 세로로 칼로 이렇게 잘라보니까, 그죠? 잘라본 단면입니다, 이게. 자, 보니까 제일 바깥쪽 부분이라 그래서 겉질이라고 해놨지. 콩팥의 가장 바깥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겉질. 자, 그 다음 안이죠, 여기는. 이런 부분은 콩팥의 속이지, 속. 그지? 속질. 그 다음에 이 속질 안쪽은 이렇게 까맣게 약간 어둡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여기는 텅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어 있는 공간인데 여기가 비어 있는 곳이 그렇게 비어 있죠. 여기 이렇게 비어 있어요. 여기가 여기는 콩팥 깔때기라고 합니다. 콩팥 깔때기. 자, 명칭부터 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콩팥 깔때기에서 오줌관이 연결이 되죠. 자, 이 오줌관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콩팥 깔때기는 어디 있느냐 하면 여기쯤에 콩팥 깔때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지? 자, 콩팥 깔때기.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 혈관이 빠졌네. 그래서, 봐봐. 콩팥이 양쪽에 두 개가 있죠. 선생님, 깨끗하게 지우고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좌우 콩팥에는 혈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콩팥 정맥이라고 하는 게 있고, 콩팥 동맥이라고 하는 게 있네.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심장 부분 한번 떠올려봐. 동맥이 뭐라 그랬니?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죠. 저거 볼까? 동맥이 뭐라고? 심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심장에서 나와서 어디로? 그렇죠? 콩팥으로 이렇게, 그죠? 심장에서 콩팥으로 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 바로 콩팥 동맥이에요. 그 다음에 콩팥 정맥은 뭔데? 정맥은 심장으로 되돌아가는 거라 그랬잖아. 그죠? 그럼 얘는 콩팥에서 어디로? 그렇죠.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콩팥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방금 뭐라 그랬노?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서 오줌을 만들고, 됐죠? 깨끗한 피를 만들어주는 것이 콩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됐지? 다시. 콩팥은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어줘. 걸러서 깨끗한 피를 만들어서 심장으로 돌려보내고 그 과정에서 오줌을 생성하는 기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 콩팥 동맥에서는 심장에서 오는 혈액이 콩팥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심장에서 콩팥으로 피가 들어와요. 이 피는 깨끗할까요? 노폐물이 많이 있을까요? 힌트. 걸러지기 전이래. 그렇지. 걸러지기 전이니까 콩팥 동맥에 뭐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노폐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알아둬야 돼요. 노폐물이 많다.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콩팥 정맥은 뭔데? 심장으로 이제 되돌아가죠. 콩팥을 거쳐서. 어떻게 됐겠노? 노폐물이 다 걸러졌겠지요. 그지? 그래서 콩팥 정맥을 흐르는 피는 뭐라고? 깨끗합니다. 노폐물이 적고 깨끗한 피죠. 깨끗이라고 적을까? 자, 깨끗한 혈액이 흐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해됐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이 콩팥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로 설명을 좀 할 테니까 일단 설명 듣고 필기를 하세요. 콩팥은 이렇게 단순하게 생긴 것 같지만, 단순하게 이렇게 생긴 것 같지만, 요 속을 들여다보면요. 요런 놈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봐. 이게 그리는 게 혈관이에요. 자, 그 다음 오골. 자, 쌤이 이거 뭘 하고 있을까요? 이게 모세혈관 덩어리입니다.
선생님이 방금 뭐라 그랬노? 모세혈관이 뭉쳐져서 마치 공처럼 보이죠. 이게 모세혈관 덩어리예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렇게 혈관이 나갑니다. 혈관이 여기는 좀 얇아요. 자, 이렇게 나가도록 돼 있어요. 자, 이때에 선생님이 요거 조금 전에 뭐라 그래야 돼요? 오골. 요거 모세혈관 덩어리라 그랬지? 근데 이거 꼭 공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시를 뜻하는 한자 사, 그리고 공을 뜻하는 구, 그래서 이거를 사구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구체. 옛날에 어머니들이 요즘도 아마 계실 텐데 뭐 겨울이 되면 목도리나 틀로 된 스웨터 같은 거 짤 때에 뜨개질 할 때에 그죠? 뜨개질 실이 이렇게 공처럼 감겨 있었거든. 그래서 그거를 한자로 사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실로 된 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생겼잖아, 그지? 그래서 이 모세혈관 덩어리가 마치 그 동글동글하게 실을 말아놓은 것처럼 생겼다 그래서 사구체라 그래요. 사구체는 모세혈관이 뭐처럼? 공처럼 마치 공처럼 뭉쳐 있는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구체 바깥쪽을 보면 사구체 바깥쪽 여기를 보면 요래 생긴 구조가 보여요. 요래 생긴 게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보먼 주머니라고 하는 겁니다. 보먼 주머니라고 한다. 이렇게 주머니 모양으로 생겼죠. 그지? 보먼 주머니. 잘 보면 주머니. 재미없지? 잘 보면 보먼 주머니. 자, 그다음 보먼 주머니 밑에는 이렇게 가느다란 관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느다란 관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요 관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세뇨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세는 가는다는 뜻이고 뇨는 오줌할 땐 요자입니다. 오줌할 때 노상방뇨 할 때 그 뇨, 오줌. 그지? 그래서 가느다랄 새, 오줌 요자를 써서 이거를 세뇨관이라 그래요. 자, 이때에 봐라. 다시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이 마치 꽃송이처럼 생겼지, 그자? 그지? 요거 한 개를 뭐라고 하느냐면요. 요거 한 세트를 뭐라고 하느냐면 네프론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네프론. 네프론이 뭡니까?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요 세 세트를 요 세 가지가 하나로 된 세트를 뭐라고 한다고? 네프론이라고 하고요. 자, 이 네프론들이, 요런 네프론들이 요 콩팥 속에 무지막지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자,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자, 봐. 선생님이 뭐 그런지 잘 봐. 설명을 잘 들은 사람은 알 수 있을 거야. 자, 그린다. 오골. 뭐 그리고 있게? 그렇지. 사구체 그리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잘 보면 주머니. 잘 보면 주머니. 보면 주머니 그리고 있지? 됐지? 자, 그 다음 또 뭐 그린지 봐. 뭐 그리고 있노, 이거? 세뇨관, 그렇지. 이걸 다시 선생님이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까? 이게 콩이냐, 팥이냐, 콩팥. 이게 콩이냐, 팥이냐, 콩팥. 좀 이상하게 생겼다, 그지? 자, 이게 겉질. 그리고 보니까 무슨 기같이 생긴다. 기 아니고 콩팥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겉질인데, 자, 빨간색으로 그릴게. 자, 겉질에 선생님이 뭐 그린지 보세요. 오글 뭐 그리고 있노? 예, 사구체 그리고 있는 거야, 선생님이. 이 사구체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겉질에. 그 다음에 또, 뭐 그리고 있는지 봐. 보먼 주머니. 보먼 주머니. 또 보먼 주머니 있겠죠? 됐지? 자, 이 무슨 관? 세뇨관. 무슨 관? 세뇨관. 무슨 관? 세뇨관. 그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은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내용이네. 콩팥의 겉질에는 뭐가 주로 분포하고 있노? 사구체와 무슨 주머니? 보먼 주머니로 되어 있어요. 사구체하고 무슨 주머니로? 보먼 주머니로 이루어진 부분이 그죠? 뭐라고? 겉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에가 속질이제. 속질은 뭘로 되어 있노? 수많은 뭘로? 세뇨관으로 되어 있죠. 세뇨관이 이렇게 막 이렇게 그죠?
많이 분포하고 있는 곳이 바로 속질입니다. 그래서 속질은 뭘로 되어 있다고? 수없이 많은 세뇨관 다발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뇨관 다발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세뇨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안이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노? 콩팥 깔때기라고 했죠. 콩팥 깔때기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깔때기가 맞나? 떼기가 맞나? 떼기라고 했는데, 그죠? 예, 콩팥 깔때기. 이 콩팥 깔때기는 뭐냐면, 야, 너 깔때기가 뭔지 아나? 지금 깔때기 그려볼까? 뿅, 뿅. 이런 게 깔때기잖아. 깔때기가 하는 일이 뭔데? 우리가 병 같은데 액체 같은 것을 옮겨 담을 때, 그죠? 옆으로 새지 말라고 병 주둥이가 좁으니까, 그죠? 여기다가 붓잖아. 그지? 그래서 액체 같은 것을 모아가지고 잘 따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게 깔때기란 말이야. 그죠? 그럼 왜 콩팥 깔때기란 이름이 붙었는가? 생긴 게 꼭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죠? 뭐처럼 생겼노? 깔때기처럼 생겼고 하는 일도 비슷해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보세요.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이 사구체하고 보먼 주머니에서 오줌이 되는 녀석들이 걸러져서 세뇨관을 따라서 쫄쫄쫄쫄쫄쫄 여기에 다 모이게 됩니다. 콩팥 깔때기에. 다시 세뇨관하고 보먼 주머니에서 여과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조금 있다가 바로 설명할 거야. 그래서 여과가 돼가지고 만들어진 오줌이 될 액체 이 녀석들이 줄줄줄줄줄줄 어디를 따라서 세뇨관을 따라서 흘러서 어디에 모인다고? 콩팥 깔때기에 모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모이니까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고? 콩팥 깔때기라고 붙인 거야. 그치? 여기는 그냥 여기서 들어오는 오줌들을 모아주는 빈 공간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하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관, 이게 뭐겠노? 세뇨관이라고 하면 절대 안 돼. 이게 오줌관이야. 이게 바로 오줌관입니다. 그치? 오줌관 어디는 이거잖아. 그지? 이 그림에서는 보고, 요 놈이 오줌관입니다. 알겠죠? 됐지? 자, 그럼 선생님 다시 정리할게. 자, 콩팥은 겉질, 속질, 그 다음에 콩팥 깔때기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심장에서 들어오는 콩팥 동맥이 있고, 다시 되돌아가는 콩팥 정맥이 있어요. 됐지?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 콩팥이 단순하게 생긴 게 아니라 그랬지. 콩팥은 수많은 이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네프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프론은 뭐냐?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을 합쳐서 네프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프론. 그래서 이 녀석은 신장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죠. 그래서 신장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콩팥이라고 해야죠. 그죠? 자, 콩팥의 기본 단위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알겠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요 옆에 그림도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네프론이 뭔지 알겠죠? 자, 보세요. 자, 이게 오글오글오글 이게 사구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사구체 되어 있죠? 이 부분. 자, 그 다음에 보문주머니 바깥쪽에 지금 그림상으로는 표가 잘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사구체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사구체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 보이죠? 이게 뭐라고요? 네, 잘 보면 주머니 맞아요. 보문 주머니. 그 다음에 보문 주머니에서 이렇게 나왔네. 보문 주머니에서 이렇게 내려왔네. 이게 무슨 관? 세뇨관이죠. 그래서 여기 노랗게 보이는 이 관들이 다 세뇨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됐지? 자, 그래서 요 그림하고 요 그림을 그죠? 서로 연관시켜서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뇨관을 보세요. 가느다란 혈관들이 또 둘러싸고 있죠. 그래서 세뇨관을 일단 모세혈관들이 둘러싸고 있다. 여기까지만 알아두세요. 왜 그런지는 뒤에 가서 배우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와가지고 모세혈관들이 나와서 여기를 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나옵니다. 이쪽에서도 나와가지고 또 세뇨관을 이렇게 감고 있어요. 그치? 자, 세뇨관들을 누가? 모세혈관이 감고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어떤 내용이 또 나오는지. 자, 여기 보니까 밑에 이제 선생님이 지금까지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이제 줄치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다. 그지?
자, 일단 여기 줄 치세요. 콩팥은 겉질, 속질, 또 뭐 안쪽에 빈 공간 콩팥 깔때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겉질 줄 쳐라. 콩팥의 가장 끝부분입니다. 아까 뭐 있다 돼? 오골 뭐 사구체 됐죠? 그리고 요거 뭐 무슨 주머니? 그렇지, 보문 주머니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일부 세뇨관이 분포한다는 얘기는 이 세뇨관 꼭지가 여기 붙어 있겠죠. 그죠? 세뇨관 꼭지. 오골 보문 주머니 세뇨관. 그러니까 세뇨관의 일부분이 그죠?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속질에는 뭐 있다 돼? 요거 관. 만들어진 오줌이 콩팥 깔때기로 모이는 관. 무슨 관? 세뇨관. 그래서 콩팥의 속 부분이 속질이고 세뇨관이 뭐 주로 분포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안쪽에 빈 공간 물었고 요거 콩팥 깔때기. 됐지? 그러면 뭐 만들어진 오줌이 모이는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죠? 자, 오줌은 이 사구체와 보문 주문이 세뇨관을 지나면서 오줌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자세히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 네프론 배웠죠. 네프론이 뭐라 그랬노? 네프론이 콩팥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줌을 만드는 기본 단위다. 다른 말로 바꾸면 콩팥의 기본 단위다. 그죠? 콩팥의 기본 단위가 되겠습니다. 네프론 뭘로 되어 있는지 알죠? 줄쳐볼까? 사구체, 보문주머니, 세뇨관입니다. 됐죠? 자, 그럼 줄칩시다. 그럼 사구체가 뭡니까? 모세혈관이 무슨 뭉치처럼 실로 된 공, 실뭉치처럼 뭉쳐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별표입니다. 혈압이 굉장히 높아요. 뭐가 높다고요? 혈압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사구체에서 혈압이 높은 이유는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여기 있네요. 자, 여과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과. 여과는 어떤 물질이 걸러진다는 얘기인데요. 사구체에서 일어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과 원리 오른쪽에 찾았지, 조그만 것이요. 자, 요게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사구체야, 사구체. 사구체는 아까 혈압이 높다 그랬죠. 왜 혈압이 높으냐면, 봅시다. 사구체 부분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있어요. 나오는 혈관이 있죠. 그지? 그런데 들어가는 혈관보다 나오는 혈관이 좁아요. 그지? 그럼 혈액이 흐르는데 압력이 많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혈압이 높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줄치 보세요. 자, 사구체로 들어가는 혈관이 사구체에서 뭐 나오는 혈관보다 더 굵습니다. 이게 얇다 이 말이죠. 그지? 그러다 보니까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그지? 자, 그래서 사구체의 높은 혈압에 의해서 사구체에서 보문 주머니로 물질이 이동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여과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무슨 뜻이냐? 자, 보세요. 이 사구체를 누가 둘러싸고 있는 바깥에 보이죠, 이거? 잘 보면 보입니다. 보문 주머니입니다. 무슨 주머니? 그래, 보문 주머니죠. 됐지? 그런데 이 사구체가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에 의해서 뭐가 높다고? 혈압이 굉장히 높아요. 뭐가 높다고? 혈압이. 그러다 보면 이 사구체에서 높은 혈압 때문에 마치 쥐어짜지듯이 물질이 어디로 이동한다고요? 보문 주머니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보문 주머니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물질들이. 이런 것을 뭐라 그래? 여과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지? 자, 그러면 아까 설명하던 부분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사구체, 높은 혈압, 여과, 이거 설명했죠? 자, 다시 선생님을 줄 칠 테니까. 줄을 치놓은 학생들은 줄 다시 칠 필요 없어요. 자, 사구체는 뭐라고? 모세혈관이 마치 실뭉치처럼 뭉쳐 있어서 혈압이 매우 높다, 그지? 그래서 사구체 쪽에서 보문 주머니 쪽으로 물질이 이동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보문 주머니 줄치세요. 사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세뇨관 알지? 보문 주머니와 연결된 가늘고 긴 관입니다. 이게 어디로?
콩팥 깔때기로 연결되어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오줌관 줄치시고, 자, 오줌관이 뭐지요? 콩팥에서 만들어진 오줌이 방광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자, 줄치세요. 콩팥에서 만들어진 오줌이 방광으로 이동하는 관입니다. 됐죠? 자, 방광은 쉽죠? 방광, 오줌을 일시적으로 모아두는 곳이 방광이 되겠습니다. 자, 요도 줄치세요. 요도, 오줌이 나오는 통로죠. 그죠? 방광에 모인 오줌이 몸 밖으로 나가는 통로가 요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콩팥의 구조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이 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오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오줌의 생성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할게. 자, 형광펜 오줌의 생성 과정 보세요. 오줌은 네프론에서, 자, 네프론이 뭔지 알지?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그렇지. 그걸 합쳐서 네프론이라고 합니다. 자, 네프론에서 여과, 그리고 재흡수, 그리고 분비라고 하는 이 3단계를 과정을 거쳐서 3단계라고 하면 안 되겠네. 여과, 재흡수, 분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직은 모르겠죠. 자, 그럼 우선 가장 중요한 여과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자, 이 그림은 그 네프론을 보기 쉽도록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자, 콩팥으로 들어오는 콩팥 동맥. 요 밑에 있죠? 여기 뭐겠노? 그렇지, 사구체네요. 그죠? 사구체지? 그 다음 바깥쪽에 이렇게 노랗게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 보호문 주머니인지, 아까 사구체가 혈압이 굉장히 높다 그랬지. 그래서 사구체의 높은 혈압에 의해서 보세요. 높은 혈압에 의해서 물질이 뭐 어디 쪽으로 이동하는 거? 그렇지. 마치 쥐어 짜지듯이 보문 주머니 쪽으로 이동하는 거. 이것을 여과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다시 사구체의 높은 혈압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높은 혈압에 의해서 물질들이 뭐 어느 쪽으로? 보문 주머니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여과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과 줄치세요. 물질이 어디서 어디로? 사구체에서 보문 주머니로 이동을 한다. 자, 이동할 수 있는 원동력은 줄치세요. 사구체의 높은 압력에 의해서 그렇죠. 물질이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여과라고 부릅니다. 됐지? 자, 그런데 이 여과 과정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니까 자세히 좀 알아둬야 되는데, 그럼 어떤 물질이 여과될까를 알아둬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여과되기 전입니다. 혈액 속 물질이라 했지요. 그럼 여기다 적어봐. 그것은 여과가 되기 전입니다. 여과되기 전에 이쪽으로 흘러오는 물질들을 말하는 거예요. 혈액 속에서. 혈액 속에 같이 포함된 물질을 말합니다. 자, 보세요. 물, 단백질, 혈구,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물 이런 것들이 들어있답니다. 자, 여과가 됐어요. 자, 지금부터 차이를 잘 봅니다. 어떤 물질이 여과되냐면 크기가 커서 여기를 통과할 수 없는 물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여과된다. 선생님 방금 뭐라 그랬노? 크기가 큰 녀석들, 크기가 큰 물질 빼고 모두 여과가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게. 찾아봐. 자, 단백질, 그 다음에 혈구. 요거를 여기서 찾아봐 있나 없나. 자, 밑에 것은 여과된 액입니다. 이게 걸러진 액, 여과액 속에 있어요. 여과액, 이 여과액이라고 해놨죠. 이 여과액 속에는 뭐가 없어? 잘 봐. 단백질이 없고 혈구가 없죠. 왜 그러냐면 단백질은 크기가 커서 우리 세포막 통과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혈구도 크기가 너무 커요. 그래서 여과 안 되는 겁니다. 크기가 컸어요. 크기가 큰 누구 빼고? 단백질이나 누구 빼고? 그래, 혈구 빼고 크기가 큰 단백질, 혈구 빼고 모두 다 여과가 돼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여과액 속에 들어있는 놈 보면 물,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과가 됐네요. 크기가 큰 뭐 빼고 단백질하고 혈구만 빼고 모조리 여과됐다는 것을 잘 봐둬야 됩니다. 자, 다음 여기 보면 재흡수라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 재흡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데 다 재흡수한다는 뜻이죠. 말 그대로
그게 무슨 말일까요? 봐라. 이 여과액이 흘러가는 것이 뭔데? 이게 세뇨관이죠, 세뇨관. 그런데 이 세뇨관 쪽으로 흘러가 버리면 나중에 콩팥 깔때기에 모였다가 오줌으로 빠져나가 버리잖아. 그지? 자, 그런데 문제가 있다니까. 우리가 열심히 맛있는 거 먹어가지고, 그죠? 소화를 시켜서 포도당하고 아미노산, 이런 것을 흡수를 해놨는데, 이게 오줌 속에서 섞여서 바깥으로 나가면 되겠냐, 이 말이야.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인체에서는 또 물을 또 필요로 하거든요. 물을 다 걸러서 내보내버리면 또 안 된단 말이지. 그럼 여기 보면 또 뭐 무기음료도 있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과액 속에 흘러나가는 물질 중에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을 뭐 한다고? 봐라. 사구체 있죠? 모세혈관 있죠? 모세혈관이 아까 누구를 둘러싸고 있다래? 세뇨관을 둘러싸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세뇨관 쪽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을 다시 흡수하는 겁니다. 그것을 재흡수라 그래요. 그럼 재흡수가 일어나는 방향을 잘 보세요. 어느 쪽에서? 세뇨관 쪽에서 어느 쪽으로? 모세혈관입니다. 이거 모세혈관입니다. 이쪽으로 물질을 다시 흡수를 하죠. 이걸 재흡수라고 그럽니다. 그럼 어떤 물질이 재흡수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밑에다가 줄 치세요. 자, 재흡수 어디서 어디로?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흡수됩니다. 세뇨관 쪽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줄 치고 줄 치세요. 여과된 여과액이 누구를 지나는 동안? 세뇨관을 통해서 흘러가는 동안에 이 말입니다. 세뇨관을 지나는 동안에 됐죠? 필요한 물질, 꼭 필요한 물질. 자, 포도당, 아미노산. 됐죠? 물과 같이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을 만다고 다시 흡수하는 겁니다. 그를 재흡수하는 과정을 말 그대로 재흡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꼭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재흡수 과정에서 100% 재흡수되는 거 있어요. 뭐? 100% 재흡수되는 물질은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포도당과 아미노산이야. 포도당과 아미노산은요, 오줌 속에 단 한 방울도 아주 적은 양도 흘러나가지 않습니다. 100% 재흡수됩니다. 모조리 재흡수합니다. 뭐하면은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 뭐 살짝 옆으로 한번 가볼까? 이 오줌 속에 포도당이 섞여서 나오면 당뇨병입니다. 당뇨병.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포도당은 오줌으로 배출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모두 다 재흡수가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물이나 뭐 무기물 이런 거 있죠. 바이타민 이런 녀석들은 필요한 만큼 재흡수합니다. 내가 방금 뭐라 그랬노? 필요한 만큼만 재흡수한다 그랬죠. 물 외에 또 적어놔라. 물 외에도 필요한 만큼 재흡수하는 게 또 있어요. 무기음료 있죠. 뭐 철분이라든지 칼슘 이런 무기음료, 그죠? 그다음 뭐 바이타민 종류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필요한 만큼 우리 몸에서 재흡수를 합니다. 그죠? 필요 없으면 내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수박 같은 거 한 통 혼자 욕심내서 다 먹고 자면 오줌량이 많아지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100% 재흡수되는 건 뭐라고요?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100% 재흡수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비가 또 뭘까요? 분비는 다시 내보내는 겁니다. 보세요. 자, 피가 사구체를 지나면서, 그죠? 우리 몸에 필요 없는 녀석들은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게 목적이잖아. 근데 이 여과되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도 같이 걸러진다 그랬죠? 그거를 다시 흡수하면 재흡수죠. 그럼 분비는 뭐냐? 방향을 보세요. 자, 걸러진 혈액 속에서 다시 세뇨관 쪽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여과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내보내야 될 이 요소가 있어요. 요소. 뭐가 있다고요? 요소. 이 요소를 포함한 노폐물 있죠. 이런 것들을 다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처 걸러지지 못한 요소와 같은 노폐물을 다시 한 번 더 내보내는 과정이죠. 그것을 바로 분비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지? 다시. 여과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고 세뇨관 속, 세뇨관이란다. 모세혈관 속에 남아있는 요소, 그죠? 를 포함한 노폐물을 다시 한번 세뇨관 쪽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분비라고 합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오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분비줄 쳐보세요. 어디서 어디로? 모세혈관에서 세뇨관 쪽으로. 모세혈관에서 세뇨관 쪽으로 갑니다. 의미는 사구체에서 미처 여과가 안 됐습니다. 여기서 요소 같은 것은 당연히 여과가 돼서 밖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걸러지지 못하고 남아 있었어요. 남아 있는 것을 다시 내보냅니다. 그래서 여과되지 못하고 혈액에 남아 있던 노폐물이 세뇨관으로 다시 나오는 거, 그걸 분비라고 한다. 다시 나오는 것을 분비라고 합니다. 되겠죠?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줌의 배설 경로는 이제 줄만 치면 되겠죠. 지금까지, 그죠? 과정을 세심하게 들었다면, 그죠?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콩팥 동맥을 통해서 어디로? 사구체로 들어가게 되죠. 그지? 그러면 여과가 돼서 보호문 주머니 쪽으로, 그죠? 그럼 무슨 관을 통해서? 세뇨관을 통해서, 그죠? 자, 그럼 줄쳐. 콩팥 동맥, 사구체, 보문 주머니, 세뇨관 됐죠? 그럼 세뇨관들이 어디로? 콩팥 깔때기로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콩팥 깔때기에서 이제 콩팥 바깥으로 나옵니다. 방광으로 가야죠. 뭐, 오줌관. 그 다음에 방광에 모여 있다가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요 배설 경로도 한 번씩 시험에 나와요. 꼭 알아둬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찾았나? 조그만 것이 찾았어요? 자, 설명해 볼게요. 요게 막상 문제가 돼서 나오면 여러분들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야, 혈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혹시 기억나? 앞에서 배운 거? 혈장은 혈액의 액체 성분을 말합니다. 그죠? 뭐 적혈구, 백혈구 이런 거 빼고 순수한 액체 성분을 혈장이라 그래요. 액체 성분이 혈장이죠. 이 혈장소, 혈장, 그죠? 혈장, 액체 성분. 그 다음에 여과가 된 여과액. 그 다음에 오줌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달라지는데 그걸 잘 봐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이거 뭐고? 콩팥 동맥이죠. 콩팥 동맥으로 들어온 혈액이 사구체 쪽으로 갑니다. 그죠? 그죠? 그럼 이 사구체를 흐르는 혈장 속에 이 말입니다. 뭐가 들어있습니까? 물 92, 단백질 8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포도당도 0.2 있었고 요소도 0.03이 있었고 혈구도 있었습니다. 걸러지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자, 혈장은 뭐? 여과전을 말하는 겁니다. 여과전 이런 것들이 있었어. 자, 여과액이 뭘까요? 그렇지. 무슨 주머니 쪽으로? 사구체 쪽으로 이렇게 걸러진 것을 말해요. 자, 걸러졌다. 걸러진 것이 여과액입니다. 그런데 여과액 속에 물이 90이가 있다는 얘기가 뭔데? 물은 여과가 된다는 겁니다. 그대로 여과가 됐죠? 자, 그런데 혈장 속에 분명히 이 속에 뭐는 있었노? 단백질이 있었잖아? 그런데 여과된 여과액 속에는, 이쪽으로 흘러가는 여과액 속에는 뭐가 없어? 단백질이 제로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단백질은 뭐가 커서 크기가 뭐 커서 여과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과 안 된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포도당 보세요. 혈장 속에 0.1 있죠. 여과된 여과액에도 0.1이 그대로 있습니다. 100%다 여과가 됐다는 거죠. 자, 요소 보세요. 요소. 요소는 내보내야지. 당연히 이 녀석은 네, 그대로 다 여과가 되죠. 그렇죠? 네, 혈구 보세요. 이 혈구도 보면은 혈장 속에는 있었죠. 그런데 여과액 속에는 혈구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걸러지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단백질하고 혈구는 뭐가 되지 않는다? 예, 크기가 커서 여과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이거 해석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럼 줄만 칩니다. 단백질하고 혈구, 걸러지기 전에 혈액, 즉 혈장에는 있으나 여과액 속에서는 없는 것으로 봐서 보세요. 혈장에는 있죠. 여과액 속에 있으면 이거는 여과가 된 겁니다. 그런데 단백질 같은 경우는 혈장에 팔이 있었는데 여과액 속은 아예 없죠. 그러면은 여과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여과가 안 됩니다. 포도당. 자, 그 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제 오줌에 보세요. 오줌에. 자,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혈장 여과액의 양이 같은 것으로 봐서 여과는 됐어요. 근데 오줌 속에는 하나도 없죠. 왜 하나도 없을까요? 그렇죠. 얘는 100% 뭐가 됐다. 재흡수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아미노산은 안 나와 있네요.
아미노산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미노산도 마찬가지죠. 아미노산도 뭐는 됩니까? 여과 됩니다. 그죠? 여과가 되는데 100% 제흡수가 되기 때문에는 오줌에는 또 하나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면 돼요. 뭐하고 똑같노? 포도당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럼 요소 보세요. 요소 0.3입니다. 혈장에. 여과액에 0.3이죠. 다 걸러졌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줌 속에는 2입니다. 2. 혈장 여과액보다 요소의 농도가 훨씬 높죠. 왜 그럴까요? 생각해 봐봐. 그렇지. 분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비. 앞으로 잠시 갔다 올까? 잘 모르겠으면. 자, 여기 봐봐. 지워야 되겠죠, 접시. 아까 분비가 뭐라 돼? 여기서 여과돼서 바깥으로 나가야 될 요소를 포함한 요소, 이 녀석들이 걸러지지 않고, 그죠? 남아있다가 다시 여기서 세뇨관 쪽으로 분비가 되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요소의 농도는 점점 진해지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지? 자, 그러면 다시 뒤로 갑니다. 이해되지? 그래서 요소는 희한하게도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농도가 진해집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렇죠. 분비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알아두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자, 포도당 이제 줄 치세요. 요거에게는 있으나 오줌에는 없습니다. 모두 제수된다는 얘기. 자, 그 다음 요소. 여과액에 비해서 오줌에서의 농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죠? 그게 물이 제흡수되어 농축되었다. 요 외에 뭐라고? 선생님 방금 뭐라 돼? 분비 과정을 통해서 그죠? 요소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진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지? 자, 다음. 자, 여기 보면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의 관계가 나옵니다. 자, 간단히 그냥 선생님 설명으로 마무리를 하고 줄만 칠게.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은 이게 각각 따로따로 그죠? 자기 역할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이 녀석들은 어떻게 한다고? 유기적으로 시스템처럼 그지? 서로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그죠? 어떤 상호작용을 주고받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 이유가 그게 뭘까요? 자, 우리가 생명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차에 기름 없으면 가나? 안 가지, 그지? 마찬가지로 생명체도 생명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뭘 먹어야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런데 이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뭐였노? 호흡이잖아, 그지? 그지? 그럼 호흡이 뭐였더라? 영양소를 뭘 이용해서?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를 합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노폐물 만들어지지요. 뭐 물이나 또 이산화탄소나 또 단백질 같은 경우는 뭐도 만든다 그러더라. 암모니아 같은 것을 만들어요. 그지? 맞다, 얘가 그 과정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에너지로 인해서 우리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 자, 그럼 여기 봐봐. 그러면 이 영양소를 소화를 시켜서 공급해 주는 녀석들이 누굴까요? 그렇죠. 소화계입니다. 소화계가 있어야 그죠? 호흡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됐지? 자, 그 다음에 이 산소는 어디를 통해서 공급되겠노? 그래, 호흡기를 통해서 공급되겠죠.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라. 이때 만들어지는 아모니아와 같은 노폐물 밖으로 못 내면 큰일 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녀석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려면 뭐가 필요하지? 그리고 배설계가 필요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런 노폐물들, 그 다음에 영양소들을, 그죠? 세포 쪽으로 운반해주고, 세포 쪽에서 바깥으로 운반해 나오고 하는 녀석들이 누군데? 그게 혈액이잖아. 그지? 그럼 심장과 같은 혈액, 심장 이런 게 필요하지? 그게 뭐야? 순환계잖아.
그지? 그래서 소화계, 호흡계, 배설계 외에 이것들을 운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누구? 그렇지. 심장을 포함한 순환계가 꼭 있어야 물질 운반이 가능하다. 그래서 결국 소화계나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작용을 해야만 뭐가 가능하다? 우리 생명 유지가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줄치고 마무리할게. 자,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의 유기적 관계. 우리가 세포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그것은 영양소가 필요하니까 소화계, 운반해야 되니까 순환계, 그다음에 호흡계, 배설계가 유기적으로 작용해야만 된다. 원활한 게 아니고요. 없으면 안 돼요. 이제 우리 책에는 원활하게 해놨지만 원활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것들은 반드시 상호작용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됐지? 자, 그럼 줄 치면 된다. 이제 소화계, 뭐 음식물을 소화하고 영양소를 흡수하는 게 소화계죠. 자, 호흡계는 뭔데? 산소를 받아들입니다.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자, 순환계 만호, 운반하는 거죠, 운반. 됐죠? 자, 그래서 영양소와 산소를 온몸의 조직 세포로 운반합니다. 됐죠? 그 다음 반대로 세포에서 만들어진 노폐물은 어디로? 배설계로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순환계입니다. 순환계라고 하면요. 대표적인 게 심장하고 혈관을 순환계라 그래요. 배설계 조금 전에 했죠? 자, 뭐 배설기관이라고 하면 콩팥입니다. 콩팥. 그래서 조직 세포에서 생성된 노폐물을 걸로 뭘 만든다? 오줌으로 만들어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과 관련한 그 놈들을 통틀어서 배설계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제 정리하자. 자, 수업하는 순서에 맞춰서 저 뒤쪽에 자료 보고 개념 다지기 있지. 자료 보고 개념 다지기 6번부터 6번부터 푸세요. 몇 번까지고? 9번까지 있다, 그지? 9번까지. 자, 지금 영상 일단 스탑하고 문제부터 풀고 이어서 볼 수 있도록 해래. 자, 지금부터 문제 푸세요. 자, 다 풀고 나면 영상 다시 봅니다. 배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곱하시오. 탄수화물이 분해되어 생성되는 노폐물은 그렇죠. 공통 노폐물 물과 이산화탄소이다. 맞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지방이 분해되어 생성되는 노폐물은 뭐 있는데? 지방도 공통 노폐물이 뭐 나오노?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그치? 이게 노폐물이야.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당연히 날숨으로 가죠. 그다음 물은 오줌으로 갑니다. 맞는 얘기네, 그지? 자, 암모니아는 콩팥에서 요소로 바뀐다. 이 뭔 소리야? 독성이 강한 암모니아는 어디로 가서 간에서 요소로 바뀐다고 해야 되지, X. 이산화탄소가 오줌으로 배설된다. 말도 안 되죠. 이산화탄소는 날숨으로 가야죠, 날숨으로. 날숨으로 배설됩니다. X. 다음. 배설기관의 구조입니다. 자, 이름 볼까요? A가 무엇일까요? 이게 콩이냐 팥이냐 콩팥입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B는 콩팥에서 생성된 오줌이 방광으로 가는 통로 뭐라 카드노 오줌관. C는요, 그렇죠. 오줌을 임시로 저장하는 방광이 되겠습니다. 임시로 저장하는 게 아니고 저장해두죠. 참으면 이거 아이고야 이거 터진다 그러잖아, 그지? 자, 다음에 D 뭐 이거 무슨 실뭉치 사구체. 자, 이는 잘 봐라 보면 주머니 잘 보면 주머니 보면 주머니. 그 다음에 F 뭐고 세뇨관이죠. 세뇨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기호와 이름을 쓰란다 이제. 그럼 노폐물을 걸러서 오줌을 만드는 것이 어디고 콩팥이죠. 그래서 A 콩팥. 사고체를 둘러싼 주머니 모양의 구조 뭐라 그랬지? 보먼 주머니. E 보먼 주머니.
콩팥과 방광을 연결하는 긴 관이랍니다. 그럼 콩팥과 방광을 연결하는 긴 관이 요거네, 요거. 그죠? 우성관, 그렇지. 우중관, B. 오중관. 보문 주머니와 연결된 긴 관. 보문 주머니와 연결된 긴 관. 요거네, 요거. 요거 무슨 관? 세뇨관. F. 세뇨르관. 세뇨관 되시겠다. 자, 다음. 그림은 오줌이 생성되는 과정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학교 시험에 요 그림 나와요. 자, 가 뭔데? 이거 잘 보면 이게 무슨 주머니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금방, 그죠? 알아보겠지? 그럼 이게 뭔데? 이게 보문 주머니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약간 볼록 튀어나오는 거, 이거 뭔지 볼록 튀어나오는 거. 그렇죠. 가가 바로 사고침. 가가, 맞나? 과정이네. 그러면 이 볼록 튀어나오는 부분 있지. 볼록 튀어나오는 부분, 여기 모르겠노. 여기 뭐, 사고체입니다. 사고체. 자, 그러면 가 과정은 무엇일까요? 사구체에서 보문 주머니로 높은 혈압에 의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 가는 뭐라고 해야 되노? 그러면 여과라고 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신효관을 통해서 흘러가는 물질 중에서 포도당, 아미노산, 그죠? 이런 것들 100% 우리 몸에 필요하니까 흡수해야지. 그걸 뭐라 그래? 재흡수. 자, 그 다음에 걸러지지 않고 여과되지 않고 혈액 속에 남아있던 요소와 같은 노폐물을 다시 내보내야지. 이게 뭐라 그래? 그렇죠. 분비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썼습니다. 가다에서 작용해서 이동하는 물질을 보기 위해서 모두 찾아 쓰세요. 가 과정에서는요. 뭐 빼고 여기서 보니까 단백질, 그죠? 단백질 빼고 그 다음에 혈구는 요가 안 되죠. 요거 빼고는 전부 다 요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가 과정에서 이동하는 물질, 가 과정에서 이동하는 물질은 기역, 미연, 디귿, 비읍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 과정에서 이동할 수 있는 물질, 나 과정이 제흡수죠. 그럼 얘는 탈락입니다. 이제 쓰면 안 되죠. 요소 제흡수하면 되나?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포도당, 아미노산, 그죠? 일부 뭐, 무기음료도 제흡수 됩니다. 알겠죠? 그럼 기역, 디귿, 비읍인가요? 네, 기역. 그 다음에 아미노산 디귿, 아미노산 디귿, 그 다음에 무기염류 필요한 만큼만 흡수합니다. 재흡수합니다. 그죠? 너무 많이 먹으면 그냥 내보내버립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다가 뭐죠? 분비죠, 분비. 자, 남아있던 노폐물을 분비하는 거죠. 그럼 누군데? 한 녀석밖에 없네요. 니은, 요소. 됐죠? 자, 다음은 오줌의 배설 경로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콩팥, 동맥, 사구체, 그 다음 뭐죠? 잘 봐야지. 잘 보면 주머니, 보면 주머니. 세뇨관, 됐지? 그 다음에 뭐죠? 세뇨관들이 어디, 무슨 깔때기? 그래, 콩팥 깔때기. 콩팥 깔때기. 자, 방광으로 가야죠. 무슨 관? 예, 오줌관. 방광요도 몸 밖으로 나갑니다. 자, 수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자, 숙제 냅니다. 숙제. 자, 숙제가 무엇일까요? 82쪽부터 그 실력 따지기 있잖아. 82쪽 이후에 실력 따지기. 아마 저번 시간에 그 호흡 부분은 풀어놨죠. 그죠? 그죠? 호흡 부분은 풀어놨으니까 그 이후에 오늘 배웠던 배설 포함해서 끝까지 푸는 겁니다. 82쪽부터 실력 따지기 끝까지. 수수령 포함이다. 수수령 포함해서 푸는 것이 숙제입니다. 됐지? 반드시 풀어서 선생님이 검사합니다. 됐죠? 자,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선생님 지금 현재 시간, 아이고야, 4시 20분이다, 4시 20분. 자, 어쨌든 수고 많았습니다. 손 씻는 거 잊지 마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우리 볼 수 있도록 하자.